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엔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비즈슈머 컨퍼런스 2시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공휴일입니다. 예, 지금 아마 한국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아닐 테고, 또 미국 지역은 또 일요일일 겁니다.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저희 휴티비로 접속하신 많은 분들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휴티비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부터는 유튜브로 연계를 해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생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 몇 개 나라가 안 됐을 때는, 접속 나라가 안 됐을 때는 저희 휴티비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그 환경이 좀 열악한 그 나라들이 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TV 환경이 안 좋은 곳은 유튜브를 연결을 하니까 아주 잘 돼서 저희 휴티비와 유튜브가 연계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휴엔컴퍼니의 비즈슈머 컨퍼런스는요, 저희 휴엔컴퍼니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왜 휴엔컴퍼니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다라고 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확실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휴엔컴퍼니의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 휴엔컴퍼니는 올해로 창업한 지가 20년 차가 됐습니다. 20년 차가 됐다는 것은 일반 기업에게는 일반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다이렉트 셀링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희소성을 갖습니다. 10년 이상 된 기업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이 대한민국에서 영업 활동을 지속한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와 글로벌 회사를 다 포함해서 한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엔컴퍼니가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수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 그쪽 부분에 점수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글로벌을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나라에서 이제까지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이 그 나라에 진출해서 정착을 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얼마 만에 역사를 가졌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1998년에 회사를 준비를 해서 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인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1월 3일 날 오픈식 겸 첫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의자도 많이 준비했는데 딱 세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시고 첫 강의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분석을 했더니 1월 3일 날 해가지고 3명이 오셨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1월 1일 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세 분 모시고 첫 강의를 했던 그게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그러한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99년에 시작을 할 때 당시에는 저희는 스킨케어 화장품 5가지를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5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샵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무슨 샵 프랜차이즈 마케팅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 화장품을 파는 데 있어서 피부샵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피부샵 프랜차이즈 이름도 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피부샵을 차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데, 피부샵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관리하는데 수익을 얻고, 제품을 조금 도매가로 가져와서 소매로 팔아서 그 마진을 취하는 것밖에는 소득이 없더라고요. 좀 더 색다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샵 프랜차이즈 마케팅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를 한번 접목시켜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접목시킨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샵 고객들만 관리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처럼 이런 피부샵
프랜차이즈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피부샵 프랜차이즈를 차리게 되면 나로 인해서 소개받은 그 피부샵에서 올라오는 매출을 인정받아서 수익을 받는 시스템이죠. 그것을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피부샵 쪽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일이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는 완전히 역발상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뭐였냐면 무점포, 무자본 이런 것들을 막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간 거예요. 유점포, 유자본 이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완전히 반대 역발상을 했던 것이 오히려 주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아이템과 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샵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꽤 오랜 기간 해왔는데 많은 네트워크 기업들이 처음에는 저희를 돌연변이로 취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점포를 차리냐, 매장을 차리냐, 무슨 샵을 차리냐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매장을 내고 샵을 내고 샵으로 접목시키게 됐어요. 저희를 벤치마킹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던 시간 동안을 지나서 저희 휴엔 컴퍼니는 그 뒤로 휴엔 홈쇼핑, 저희는 직접 홈쇼핑을 하고요. 그리고 휴티비, 지금 이 방송국 휴티비, 그리고 휴월드라는 플랫폼, 그리고 휴엔샵, 휴팡, 또 휴엔텔레콤 다양한 휴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면서 2016년 또다시 창업을 한번 더 합니다. 제2의 창업을 하는데요. 2의 창업이라고 회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플랜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분석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6년 비즈 슈머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하게 됩니다. 그 비즈 슈머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신조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즈 슈머 말 그대로 합성어입니다. 뭐의 합성어냐면 비즈니스, 비즈는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사업이란 뜻이고요. 뒤에 슈머는 컨슈머, 소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 슈머는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즈 슈머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저희 휴엔 컴퍼니가 창안한 용어고요. 저는 처음에 이 비즈 슈머라는 용어를 창안했을 때 당연히 전 세계 그 어떤 누군가가 쓰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 슈머를 검색을 해본 결과 어느 누구도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만의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서 아무도 못 쓰게 일단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 슈머라는 용어는 온전히 저희 휴엔 컴퍼니만의 용어고요. 그 마케팅,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가 비즈 슈머인데 저희는 비즈 슈머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저희 휴엔 컴퍼니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발행하는 한경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제가 쓴 칼럼이 2015년 통권 1016호째 칼럼으로 이렇게 실리면서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비즈 슈머의 세상이 열린다. 즉 소비자가 물건만 사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 기업의 마케팅에도 참여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비즈 슈머라고 하고 비즈 슈머의 세상이 열린다. 이미 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이 비즈 슈머 마케팅을 만들기까지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즈 슈머라는 용어를 저희가 등록을 하고 우리만 써야 되겠다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1996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입니다. 제가 47입니다. 올해로. 그래서 그때 보면 23년 전은 제가 사회에 첫 발을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회 첫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해보지 않고 23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한 길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희 인생입니다. 저는 사업자로 출발을 했어요. 현장에서 사업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컨설턴트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상 플랜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희소성이 좀 있어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하니까
그 젊은 경력도 얼마 안 된 친구한테 회사가 막 돈을 주면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니까 신이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가 됐고요. 2년 반 동안을 정말 짧지만 치열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굉장히 과도기였고 굉장히 혼란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회사들을 컨설팅해주고 하면서 사업자였으면은 절대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컨설턴트를 하다 보니까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못 볼 것을 많이 본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말보다는 아무튼 제가 생각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이러한 회사들이 계속 나왔다가는 나중 지나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겠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위기감이 점점 가중되면서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더라고요. 내가 봤던 네트워크가 이런 건가? 라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제가 98년도에 어떠한 결정까지 내리게 됐냐면 제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하고 안 맞는다라는 결정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98년도에 내렸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템 하나를 만난 게 다시 원위치로 제가 돌아가는 계기가 됐어요. 어떤 아이템이었냐면 여러분 피부에 벌레 사는 거 아십니까?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산다는 거 아시죠? 그때 당시에 제 이마를 쓱 긁어서 현미경을 봤을 때 벌레 3마리를 제가 딱 목격하고 이 벌레가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논문집에 그것을 세계적으로 밝혀진 논문집을 읽어보고 나서 이 해결책, 누구나 살고 있는 이 벌레 모낭충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나라의 한 나라의 독점 에이전트권을 한 명한테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만 3명씩입니다. 거기는 워낙 넓으니까 3명씩으로 줬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에이전트가 1명씩이에요. 그게 바로 닥터큐라는 화장품이에요. 그것이 제 손에 딱 왔는데 제가 닥터큐라는 화장품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까지 컨설팅 해주면서 남들 욕만 했거든요. 제가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조건이 맞는 아이템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이 닥터큐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데다가 그걸 전 세계 독점권을 내가 갖고 그 뒤에 마케팅을 푸는 거는 제가 나름 자신이 있었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직접 해서 요거 안 먹는 회사를 내가 만들면 되고 네트워크의 본질을 내가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98년도에 이 회사가 창업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죠.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20년 동안 이렇게 굳건히 성장을 해오고 있고 지키고 있고 많은 회사들은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마케팅 플랜 이제는 이 방식대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한 해 두 해 가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혼자 어쩔 수 없는 인식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이 한 해 두 해 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멤버십을 만들어야 하는 비즈니스예요. 나와 같은 소비자를 만들고 나와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드는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이 업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기업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자기가 마케팅하는 상품을 써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사업을 같이 키울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업태는 뭐가 틀리냐면 그걸 다이렉트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들은 광고를 쓰고 돈을 쓰고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다이렉트 셀링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 비즈니스의 인식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비전문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비전문가인 사람이 그 높은 인식의 벽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식의 벽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의 벽이. 나중에는 어떤 판단까지 했냐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마케팅과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이제 그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렵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예전에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네트워크 밖에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마케팅이 기상천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누구의 천국입니까? 소비자 천국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통이라든지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미 정보가 다 오픈이 돼 가지고 웬만하게 특별하거나 웬만하게 경쟁력을 갖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뭔가를 캐치하지 못하는 때예요. 그런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개인이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개인이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장을 구축하고 나만의 시장을 유지해서 수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해봐도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의 본질은 굉장히 위대하고 이것이 본질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떠드는데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좀 저만의 방식을 가지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게 이 책이 2003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15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입니다. 이 머릿말에 보면 이 책은 비전 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 책은 절실한 마음에서 펴낸 비판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5년 전에 뭘 그렇게 비판하고 싶었을까요? 4년 후에 2007년도에는 제 학위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쓰게 됩니다. 제 석사 학위 논문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박사 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강연을 하면서 또 제가 신문에 한국 마케팅 신문에 제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제가 수년 동안 매주 한국 마케팅 신문의 네트워커들을 위한 칼럼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 연재 제목이 뭐였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서구의 독설 토크였어요. 제목 자체가. 나 이 제목 안 해주면 나 안 쓴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외람되지만 독설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산다. 바꿔야 산다.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냐면 저는 저렇게 열심히 못하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나같이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돈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왜 돈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케팅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독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었던 게 뭐냐면 뭔가 해결책을, 그러는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제시 못했던 것이 진정성에서 인정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려고 이걸 비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 회사는 나쁘고 우리 회사는 좋다?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판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저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었는지를 알아봤더니 그냥 칼럼 쓰고 강의하고 하는 녀석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해결책을 못 냈어요. 나중 되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을 한 10년 정도 하시잖아요. 뭔가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해결책을 내가 내야만 되는구나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분명히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제는 이 해결책을 내가 내야 되는구나 막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었고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게 한 개인의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제 머릿속에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싹 하고 스치는데 당연히 누가 쓰고 있을 줄 알았죠. 프로슈머도 쓰고 있는데 비주 슈머는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얼마나 큰 뜻이 담긴 단어입니까? 당연히 이걸 누가 쓰고 있을 줄 알고 검색을 했을 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비주 슈머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표 등록을 하면서 어떤 비주 슈머가 용어 자체로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을 본 거예요. 어떤 희망을 봤냐면 만약에 새로운 마케팅을 비주 슈머라는 용어로 우리가 정착을 시켜 나가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2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이디어가 그 비주 슈머라는 용어를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폭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 비주 슈머 마케팅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쌓아가면 나중에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주 슈머 마케팅이 경쟁도 할 수 있고 우리만의 플랜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거기에는 무조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껏 이야기했던 완전한 개혁과 혁신, 완전히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것을 연구한 결과 비주 슈머 마케팅을 가지고 2014년, 2015년을 준비해서 2016년 1월 1일 날 전 세계 최초로 비주 슈머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제2의 창업을 선포하게 됐고요. 이렇게 뉴 컨슈머리즘 비주 슈머라는 책이 나왔어요. 뉴 컨슈머리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새로운 인식 비주 슈머를 전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겁니다. 비주 슈머가 뭡니까? 비주 슈머 왜 합니까? 이러기 위해서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당신이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겁니까? 21세기의 모든 부는 플랫폼에서 나오다 보니까 21세기의 모든 부가 나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모든 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휴앤컴퍼니가 어떻게 해서 창업이 됐고 비주 슈머 마케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비주 슈머 마케팅을 정리하면 플랫폼, 소비자들이, 이 세상 모든 소비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휴앤컴퍼니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자영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비주 슈머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 휴앤컴퍼니가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랫폼의 이름은 휴월드입니다. 이 휴월드는, 이게 휴월드 로고입니다. 로고 안에 휴월드가 지향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W와 H가 이렇게 웃음 표시로 연결이 되어 있죠. W는 월드, 세상을 뜻하고요. 이 세상에 H는 휴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뒤에 있는 COM에 각각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휴월드 플랫폼은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다 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이 세 가지, 건강, 그린색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옐로우는 생활, 그리고 레드는 미용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만큼은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휴월드라고 하는 로고에 담겨져 있고요.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플랫폼이라고 많이 들어는 봤는데 플랫폼이 정작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플랫폼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경제 용어로 플랫폼을 뭐라고 하냐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환경, 이걸 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 대중들이 백화점을 이용한 백화점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휴대폰 있죠.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대중들이 뭔가를 대중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은 전부 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까지 백화점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가게죠. 우리 여기에 슈퍼마켓이 있고 뭐가 있고 상점이 있으면 그걸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이런 것들은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플랫폼의 시대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래서 요즘엔 O2O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간다. 요즘엔 또 OAO 이렇게 써요. 그럼 오프라인 앤드 온라인, 이런 것을 전부 다 플랫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듯이 다 플랫폼인데, 우리 눈에 확 띄는 이 카카오톡, 무슨 플랫폼입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문자나 이런 것을 주고받는 플랫폼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거대한 소비 플랫폼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은행도 있고 택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마찬가지, 알리바바, 아마존, 세계적인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아냐고요? 이 세상의 가장 비싼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플랫폼 기반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플랫폼의 고는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세상이 되더라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날 중국의 타오바오몰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루 만에 일어난 매출이 얼마냐면 28조예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분석을 해봤더니 225개국의 나라에서 82%가 뭘로 물건을 샀냐면 이 휴대폰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28조가 올랐어요. 하루에. 28조의 매출은 제가 오프라인 이 플랫폼 오프라인 상점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화점을 다 합친 1년 매출이 29조예요. 그거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들어도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왜요? 특히 장년층들은 왜요? 나는 휴대폰으로 물건을 안 사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편의점, 내가 마켓에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내가 직접 사는 게 최고지 나는 휴대폰으로 이거 안 사. 전혀 소비자로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소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도 커다란 비즈니스의 확장을 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생각한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모르면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커다란 성공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플랫폼 중에서도 이 안에서도 거대한 이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도 아주 중소 플랫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면 플랫폼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그 플랫폼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플랫폼,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쓰지 않으면 대기업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휴앤컴퍼니가 지금 뭘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갖고 있길래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이 전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이 판국에 들어가서 플랫폼으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만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나올 때 왜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왜 그들은 알리바바, 아마존 거대한 쇼핑몰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안 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아마존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저 아마존을 풀었다면 이 세상에 정말 가장 큰 성공자들은 거기서 다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네트워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1번가 G마켓 막 이렇게 옥션, 쿠팡 이렇게 막 나올 때 왜 이들은 네트워크를 한번 안 하려고 할까? 이걸로.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그것이 비주 슈머라는 용어를 딱 만나가지고 어떠한 가능성으로 부활이 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휴월드에 들어와서 물건을 자유자재로 사고 그것이 배송이 되고 결제가 되고 다 되는데 전 세계에서 퍼져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다 나의 멤버십으로 잡혀가지고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상상이 되는지. 그것이 저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만의 마케팅 전략이다.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왜? 아마존, 알리바바는
이 소비자들에게 물건만 팔지만 우리는 물건도 팔면서 그들에게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이 플랫폼을 선물을 해준다면, 이걸 가지고 물건만 사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돈 버세요 라고 해준다면, 이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돈을 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건 센세이션이 일어나겠다 라는 생각만 했을 뿐,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모두 어느 나라에서든지 탁 하면은 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 나라 언어가 다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만요, 결제가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더라도 배송이 다 돼야 돼요. 그 시스템을 여기까지 갖는 것은 일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네트워크로 하자면서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나 멤버십, 회원 등록이 쉬워야 되고, 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나오는 매출을 전부 다 어느 누구가 다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도 도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2014년 11월에 도전을 시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쉰 기억이 없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안 쉬고 만들어서 만 3년이 걸려서 이 휴월드라는 것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이 휴월드는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www.huworld.com이라는 것을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치면 거기서 이 상점이 열립니다. 상점이에요. 이것은 PC 버전이고 이것은 휴대폰 버전입니다. 모바일 버전입니다. 이것이 열리면 어느 나라든 이제 자신의 언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14개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1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11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4개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14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언어 선택하기가 나오면 14개 언어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166개국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결제를 총 9개 통화라는 것은 9개의 돈입니다. 돈. 그 나라에 맞는 돈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제공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배송 지역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산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166개국의 나라가 뜹니다. 즉 166개국의 나라에서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배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사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166개 이상 되는 나라에 지금 생방송으로 지원되고 있는 휴TV 현장에, 지금 생방송 현장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하면은 전화해갖고 오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지역에 가서 강의하면 돼요. 그런데 저기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 어떻게 교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이것이 전 세계에 나가는 이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내보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벌떡 일어나셔서 저 카메라를 보신다면 전 세계인들한테 얼굴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방송 사고긴 하지만, 예. 아무튼 이 휴TV,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멤버십 가입을 해서 수익이 일어나면 거기서 전 세계를 통합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만의 휴넷 시스템, 보상 플랜이죠. 그 시스템을 이미 장착을 해놓죠. 여기까지 만드는데 만 3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베타 버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정식 그랜드 오프닝을 한 것이 아니라 휴월드 베타 서비스 버전을 오픈해서 이 시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월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 휴월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큰 의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개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전 세상에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휴월드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전 세계 160, 현재까지는 166개국이죠. 166개국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명분이 제 마음속, 우리 휴엔 컴퍼니 마음속에는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상품들은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휴월드 안에는 전략 상품이라고 하죠. 우리만의 기술력을 가진 상품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휴엔 컴퍼니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왜? 20년 동안 다른 기업과 달리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한 가지만 꼽아라 하면 저희는 제품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회사 나가서 제품력 없다고 하는 회사 보셨습니까? 다 제품력 좋다고 하죠. 그러면 너희 제품력은 뭐가 틀리냐? 예, 저희 제품력은 초창기부터 창업 때부터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철학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전략 상품이라면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는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광고 모델을 쓰거나 이런 마케팅으로 하려면 매니아층 형성할 수 있는 게 좀 쉬워요. 돈만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사람 자체가 아무 경험이 없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자신의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아이템이라면 차원이 어떤 마케팅의 일반화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제품들로 하나하나 저희가 갖다 보니까 20년 동안을 이 매니아층을 형성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이 제품 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품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그런데 그러한 뭐 하나를 해도 완전히 독특한 기술,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이 수소수, 그것도 이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기술, 뭐 지금 PDRN, 이 화장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유통을 하면서 이 화장품 성분을 한 1분 동안 얘기했는데 각 나라에서 왔던 바이어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관심을 갖는 화장품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서 연어 정액에서 DNA가 나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PDRN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는 재생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쓰였다가 이것이 피부 화장품으로 저희가 런칭을 해서 만들어내렸습니다. 그게 뭐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연어 정액에서 나옵니다. 보도 듣도 못한 거지만 이미 화장품 학회에서는, 세계 피부 학회에서는 차세대 이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 나갈 성분의 하나다라고 PDRN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 PDRN이 연어 정소 안에 있는 그 정액 안에 있는 DNA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술력으로 다 묶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자신의 멤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전략 상품 플러스 일반 상품은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아마존에도 있고 알리바바에도 있는 일반 상품들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제품이. 그럼 뭐의 차이입니까? 혜택과 가격의 차이겠죠. 그래서 일반 상품과 전략 상품을 전부 다 하겠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엔샵에 우리 전략 상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전략 상품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일반 상품, 쭉은 일반 상품입니다. 명품과는 전 세계인들이 명품에 대한 아이템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명품을 취급해야 되겠다. 또 슈퍼마켓, 외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에서 먹듯이 직접 주문을 하게 해야 되겠다. 슈퍼마켓. 또 K-팝,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 하면 알려지는 것이 K-뷰티 그리고 K-팝이죠. K-팝을 가지고 여러분 K-팝 앨범을 가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K-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TV에 보서 아이돌 스타가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예사로 보셨죠? 지금은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신보 나왔을 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신보를 배정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러한 K-팝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또
브랜드 하면 A부터 Z까지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브랜드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물건 보고 이 모델 번호가 우리 브랜드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비교하고 사시면 돼요. 거기가 싸면 거기, 여기가 싸면 여기 또 하실 수 있게끔. 자, 그다음에 기획전, 베스트 백은 뭐 인기 상품들 이렇게 해서 계속 카테고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카테고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도 잘 티가 안 나더라고요. 예. 지금 최근에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휴대폰이나 여기 이렇게 세 줄짜리 요게 메뉴입니다. 요 메뉴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뭐 패션부터 뷰티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휴월드에서 소비만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 컨슈머라고 하고요. 소비자.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즈슈머라고 합니다. 그럼 컨슈머가 비즈슈머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컨슈머 소비자로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저희 휴앤컴퍼니 휴월드에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쓰고 물건을 삽니다. 쓰고 싶은 물건을 사요. 사면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 받아보셨죠? 저희 휴월드에서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하나 둘씩. 기간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적립됩니다. 적립이 되다가 50만 마일리지가 딱 적립되는 순간 휴대폰으로 팝업 창이 하나가 딱 멋있게 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비즈슈머가 되셨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플랫폼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얻냐고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상점이 됐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상점에서 살 때보다 내가 사면 나한테 마진이 들어오겠죠. 첫 번째, 그게 자가 소비예요.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내 이 마켓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 마진을 내가 받겠죠. 이게 1번 자가 소비와 2번 소비자 구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쇼핑몰 안에 들어와서 휴대폰이든 여기에 들어와서 나의 소개를 받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되거나 내가 직접 사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가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멤버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나와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멤버십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나에게 처음에 회원으로 그냥 소비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물건을 쓰다가 플랫폼이 생겨서 회원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바로 플랫폼의 자격을 가져서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현재까지는 166개국을 대상으로 누구나 멤버십과 회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열립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내가 외국에 나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멤버십을 만듭니까? 지금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휴대폰 모바일 버전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각종의 SNS들이 열려요. 그러면 이것을 눌러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다 그러면 눌러서 이것을 뚝 하고 누르면 바로 친구 카카오톡에 휴월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각 손에 이러한 상점들이 떠요. 그럼 그 상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면 자동으로 나의 매출로 잡히고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나의 멤버십이 됩니다. 내가 외국 사람들을 몰라도 내 주위 사람들은 전 세계인들을 알아요. 그럼 그들로 인해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점을 하나 열어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렸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열린 휴월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사업 타이밍이에요. 지금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시기입니다. 이제 휴월드 아냐고 물어보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비즈슈머를 아냐고 물어보면 비즈슈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7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퍼질 때도 그때 그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러다가 전 세계로 퍼졌죠. 비즈슈머 마케팅, 이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인 휴월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지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휴월드를 아셨다는 것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가 아니어도 퍼지는 게 패러다임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끄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주슈머 마케팅 저희 휴엔 컴퍼니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요? 4개 요소 안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명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개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보거나 물건을 팔아보거나 상대를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극소수입니다. 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개인이요? 그런데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휴엔 컴퍼니가 전 세계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제가 47년 동안 살면서 제 가슴 속에서 가장 큰 명분입니다. 그 명분은 분명히 실리로 보답을 할 겁니다. 어떠한 실리로요? 수익에 대한 실리로 분명히 보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들여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측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는 해봤잖아요. 한 나라에서는 요만큼은 해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전 세계로 늘렸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는 감은 안 잡히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껏 이 업계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겠다. 실리. 이 시대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선 플랫폼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경쟁력이 있다면 이 시대는 분명히 비주슈머의 문화로 바뀔 것이다. 비주슈머, 예전에 소비자를 컨슈머라고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자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하면서 하는 비주슈머의 세상이 됐어 라는 그런 상식적인 문화가 우리 휴엔 컴퍼니로 인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휴엔 컴퍼니의 시즌2 캐치프레이즈가 Present the Opportunity, 기회를 선물하랍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선물하셔서 많은 이들의 인생의 컬러를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